저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5년, 손주 준호가 태어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손주를 안고 놀아주고 시어머니인 저를 챙겨줄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지난 겨울,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며느리가 자주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만나고 쇼핑 가고 미용실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횟수가 자꾸 늘어났고 돌아오는 시간도 자꾸 늦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엔 결국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을 때 며느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계세요? 친구들을 만나는 거고 좀 숨을 쉬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며느리의 휴대폰을 봤대요. 다른 남자와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다, 언제 만날 수 있어, 우리 관계 계속하자 같은 말들이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이 낳은 아들, 손자를 두고 남편을 배신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며느리와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저도, 남편도 모두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거냐고, 뭐가 모자라냐고,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으냐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말하길 남편인 우리 아들이 일만 하느라 아이 챙기는 걸 다 자신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대요. 근데 아이가 커지면서 피로감이 늘어났고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만 누워 있었다고 해요. 아이 밤중에 울 때도 아플 때도 시어머니인 저한테 와야 한다는 부담도 모두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끔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 육아를 많이 도와주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되나요? 손주를 버리고 나갈 이유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더 신경 써야 했어? 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그 남자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손주 준호를 두고 가는 게 현실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얼굴을 자꾸 찾았어요. 엄마 어디 갔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이 손주 준호를 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일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우린 이미 60 중반이 넘은 나이였지만 준호 때문에 새벽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밥 차려주고 유치원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건 사실 예상했던 일들이었어요. 손주를 위해 기꺼이 하고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휴대폰에 며느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며느리의 문자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3개월을 함께 지내보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난 남편과 준호를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주고 저를 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 뒤로 며느리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남편을 만나고 싶다,
준호를 보고 싶다 같은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 실패한 여자가 무슨 나드로 들어오냐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밖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유치원에서 나올 때쯤 몰래 나타나서 한두 시간 준호와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겁니다. 아들도 저도 그걸 계속 모르는 척 했어요.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다녀온 후 자꾸 엄마를 찾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안 왔어? 엄마 언제 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 아들의 마음도 깨져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준호를 맡아놓고 아들은 찻집에서 며느리를 만났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들은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준호가 며느리를 봤을 때 반응을 보셨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건데 그 재회가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저도, 남편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 묻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도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일이 있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도 봅니다. 며느리는 매일 밥을 차려줍니다. 아들도 요즘은 유치원을 마친 준호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줘요. 완벽한 화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며느리와 아들이 상담을 받기로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서로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우리가 더 일찍 눈을 떴어야 했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들이 육아를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시절에 우리가 며느리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면, 만약 우리 아들이 준호와 아내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썼다면, 만약 며느리가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저에게 물어요. 시어머니, 저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뭘 용서한다는 거 하는 말인가? 넌 지금 여기 있잖아. 준호가 엄마를 볼 수 있잖아.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해요. 용서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시간이 어느 정도 상처를 덮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와 만났던 3개월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남겨질 상처이고 그건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가끔 저는 준호가 더 크면 이 모든 일을 알게 될 날이 올까 봐 걱정합니다.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안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엄마를 용서한 과정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상처를 입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